근데 저 진짜 궁금한데 임플란트 부작용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강외과 전문의한테 해야지. 수술이잖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구강외과 전문의 박민우 원장입니다. 요즘 임플란트 치료하신 분들 꽤 많으시죠? 임플란트 할 때는 큰맘 먹고 또 좋은 걸로 비싼 걸로 많이들 하실 텐데요. 이러한 임플란트 잘 치료하고 또 잘 유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임플란트 치료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임플란트 하신 분들 또 하실 분들 집중해 주세요. 제가 치과 의사만 알고 있는 임플란트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임플란트 치료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이러한 부작용들을 피할 수 있는지 나름의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테니까 영상 끝까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나서 생길 수 있는 작은 부작용들에는 출혈, 피가 나는 것, 또 통증, 아픈 것, 부종, 붓는 것 등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작은 부작용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점차 줄어들고 또 그렇게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왜냐면 사람의 몸은 상처가 나면 금방 잘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작은 부작용들은 짧게는 하루 이틀, 길게는 1주 내지 2주 정도면 다 회복이 되는 그런 부작용들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환자분들이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는데요. 이거보다 더 큰 부작용들은 회복이 좀 너무 오래 걸리거나 또는 심한 경우는 영구적으로 회복이 안 되거나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좀 큰 불편함들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부작용들이 임플란트 치료하면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임플란트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또는 수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큰 부작용들은 주로 이제 임플란트 수술을 하면서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런 얼굴이나 턱뼈의 구조물들을 침범을 하면서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구조물로는 치아가 들어있는 턱뼈를 지나가는 신경, 그리고 또 위쪽으로 되어 있는 상악동이라고 하는 그런 동굴 같은 공간이 얼굴에는 누구나 다 존재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임플란트 수술하면서 임플란트가 침범을 하게 된다면 환자분들이 좀 많이 불편함을 느끼시고 회복이 어려운 그런 부작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발생할 수 있는 큰 부작용은 신경이 손상되는 것인데요. 신경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는 아래턱뼈를 지나가는 하치조 신경이라는 신경이 있고요. 이 신경은 이제 치아가 있는 잇몸뼈 밑쪽에 이쪽에 이렇게 턱뼈를 관통해서 지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를 심을 때 치아가 있는 잇몸뼈에다가 임플란트를 심는데 이러한 신경이 임플란트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런 신경이 침범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이 신경은 입술이나 턱이나 또 이런 턱, 볼 이런 데 감각을 느끼는 감각 신경인데 신경이라는 게 원래 상당히 예민한데 이러한 임플란트가 신경을 침범을 하게 되면 아주 조금만 신경이 가깝게 가도 신경이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경이 다치게 되면 우리가 감각 신경이기 때문에 감각의 이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입술이나 이런 턱, 이런 볼 이런 쪽이 좀 둔하게 느껴진다든지 아니면 저릿저릿하게 신경이 좀 이상한 느낌이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임플란트가 이 신경을 조금만 침범을 해도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신경 손상은 짧게는 1, 2주 안에 돌아오는 분들도 있고 또 길게는 몇 달이 걸리는 분들도 있고 아주 심각한 손상이 된다면 영구적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한다든지 또 어떤 물리치료를 한다든지 또 수술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은 있지만 환자분들이 상당 기간 좀 불편하실 수 있고 또 임플란트를 이제 큰맘 먹고 했는데 없던 불편함이 생기니까 환자분은 되게 좀 당황스러우시고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발생할 수 있는 좀 큰 부작용으로는 상악동염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얼굴에는 요 코 옆에 부비동이라고 해서 상악동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큰 동굴 같은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턱뼈 안쪽은 이제 비어있는 공간으로서 또 공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사람 얼굴 뼈가 너무 무겁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위턱의 치아랑 가깝게 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턱에 치아에 있는 잇몸뼈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에는 이런 또 위쪽으로 상악동을 침범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이 상악동에 뼈 이식을 하는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수술을 일부러 하기도 하지만 이제 그보다 문제가 되는 거는 임플란트 뿌리가 이 상악동을 아예 뚫고 넘어가서 상악동에 문제를 일으키는 건데요. 이 상악동이라는 공간은 또 입안이랑은 원래는 분리가 되어 있어서 어떤 환경이 좀 다르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임플란트가 침범을 하게 된다면 입안에 있는 세균들이 임플란트를 타고 상악동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원래는 상악동에 없었던 균들이니까 거기서 감염을 일으키고 염증을 일으켜서 상악동염
심해지면 우리가 축농증이라고 말하는 고름이 차는 그런 축농증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임플란트가 침범한 채로 계속 유지가 되게 된다면 입안에 있는 세균들이랑 계속 상악동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러한 상악동에 아예 구멍이 생기는 상악동 천공이라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뭐 약을 쓰거나 수술을 하거나 해서 회복이 가능은 하지만 환자분들은 이제 또 입안에 수술을 했는데 코에서 뭐 고름이 나온다거나 코가 막 붓는다거나 막힌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당황스러우시고 많이 힘드실 수가 있고요. 이런 또 큰 부작용이 또 위턱벽 수술을 할 때는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섭고 좀 위험한 부작용들을 피하고 임플란트 수술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자분들은 이제 의료진한테 믿고 맡길 뿐이지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이러한 임플란트 수술의 부작용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구강외과라고 하는 그런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과에서 레지던트 수련을 하였는데요. 저희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워낙 수술을 많이 하는 과니까 어떤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모두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모든 부작용을 다 겪어볼 수는 없고 그런 부작용을 겪어서도 안 되겠지만 제가 이제 수련을 하는 동안 대학병원의 그런 부작용 때문에 찾아오신 분들을 보면서 아, 참 많이 힘드시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고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부작용이 발생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실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였거든요. 여러분들도 만약 임플란트 수술을 앞두고 계신다면 이러한 부작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만약에 발생을 하였을 때도 초기에 어떻게 빨리 대처를 해서 좀 그러한 불편함이 커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많은 의료진을 찾아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비교적 최근에 나온 그런 부작용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는 것인데요. 아마 이미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저희는 가이드 임플란트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는 것은 우리가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을 이용을 해서 목적지까지의 어떤 거리나 목적지의 위치 또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빠르고 편한 길이나 또 위험하지 않은 길, 이런 길들을 알고 가는 것처럼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에도 내비게이션 장치 또 가이드 장치라고 하는 걸 써서 이러한 임플란트가 최종적으로 들어갈 정확한 위치 또 안전한 위치 또 임플란트가 그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침범해야 되지 않아야 되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구조물들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경로를 미리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무리 경험이 많다고 해도 우리가 수술하면서 임플란트가 들어갈 잇몸뼈 속을 막 투시해서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CT나 어떤 스캐너 이런 장비들을 활용을 해서 미리 이러한 부분들의 이제 구조물이나 상태를 미리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또 필요한 경우는 미리 시뮬레이션해서 임플란트를 가상으로 식립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그러한 이제 좋은 위치를 찾아서 또 그런 좋은 위치까지 이제 안내해주는 가이드라는 장치를 써서 이제 임플란트가 정확한 위치에 다른 구조물들을 침범해서 부작용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또는 가이드 수술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내비게이션 방식이 시험지의 정답을 미리 알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답안지를 미리 보고 푼다면 시험을 절대 틀릴 일이 없겠죠. 물론 시험은 우리가 이제 공부한 거를 평가하고 또 모자란 부분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답안지를 보면서 하면 안 되겠지만 임플란트 수술은 우리가 환자분들한테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정답을 알고 있다면 그걸 피해갈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장치를 활용을 하면 환자분에게 임플란트가 어떻게 이제 식립이 되었을 때 제일 좋은지를 정답을 미리 볼 수 있다. 또 그 정답대로 우리가 정확하게 수술을 할 수 있다. 환자분에게 이제 부작용이 없을 뿐더러 모자람이 없는 그런 수술을 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떠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보고 임플란트를 하면서 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구나 좀 잘 알게 되시고 이러한 부작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좀 알게 되셨나요? 이제 치과를 가서 임플란트 수술을 하시더라도 큰 걱정 없이 하실 수 있으시겠죠?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만약에 그러고도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직접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엔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진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